안녕하세요. 김종희입니다. NCAA는 굉장히 저희 낯선 용어 중에 하나인데요. 전미 대학 체육협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대학 운동부를 전체 통제하고 아니면 그때 컨트롤하면서 그 다음에 관리하는 그런 비영리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1906년에 미국 대학 총장들이 모여가지고 처음 이 협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NCAA는 미국 대학 체육협회인데 이 협회가 하는 역할은 이 학생 선수들로서의 그 공정한 그 스포츠맨십이라든지 학생 선수들이 나아가야 될 어떤 리더십이라든지 학생 선수들이 지향하는 것을 함께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비영리 단체로서 학생 선수의 발전을 위해서 나온 조직인데요. 이는 디비전 1, 디비전 2, 디비전 3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디비전 1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 대학의 규모, 그 다음에 운동부의 규모, 그 다음에 운동선수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규모, 이런 경기장 시설 등 전체적으로 대학 전체 스포츠 환경을 평가를 해가지고 이 디비전 1, 2, 3가 나눠지는데 디비전 1은 한 360개 미국 대학이 여기 포함되어 있고요. 디비전 2, 디비전 3가 있는데 이제 특히 디비전 3 같은 경우에서는 장학금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그냥 레크레이션 아니면 학생들이 서로가 스포츠맨십, 스포츠를 통해서 정신 및 육체 건강을 함양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그 경기를 치르는 게 디비전 3고요. 디비전 2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여기도 이제 장학금을 주고 안 주고 하는 그런 어떤 좀 디비전 1과 디비전 3 중간적인 위치라고 볼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대학 규모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아는 뭐 아이비리그 라는 뭐 하버드라든지 아는 일반적인 스탠포드라는 이런 대학들은 전부 다 디비전 1에 있고 그래서 규모가 좀 학교는 좋지만 규모가 적은 학교는 디비전 3에 있다고 보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NCAA 같은 경우에서 좀 요새 이슈가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NIL이라고 그래가지고 선수들의 이름, 그 다음에 이미지, 그 다음에 초상권 이 세 개를 갖다가 상업적으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든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미국 대학 스포츠에서 굉장히 큰 이슈로 나올 수 있는데 이 이유는 뭐냐면은 미국 대학 스포츠라고 하는 것이 순수하게 아마추어 리즘에 의해 가지고 상업적 활동을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2021년에 미 대연방 법원에서 이것은 반독점법에 위반된다 라는 그런 결정을 내려 가지고 학생들이 상업적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든 그런 어떤 규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에는 학생 선수들이 오로지 장학금, 그 다음에 기숙사, 책값을 학교에서 지불해 주는 거 외에는 어떤 것도 학생들한테 제공한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방학 때 같은 경우에도 스스로 자기가 기숙사를 나가게 되면 자비로서 그 생활을 해야 되고 그런 어떤 불합리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이게 또 하나의 좀 어두운 면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NIL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그 비영리 활동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이 학교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왜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운동부를 통해서 경기 중계도 하고 입장권을 판매하고 그래서 대학의 수입을 올리는데 왜 우리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느냐라는 그런 소를 제기해가지고 2021년에 미 연방 대법원에서 그건 잘못됐다. 이건 학생들을 위해서 이 상업적 활동을 허가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NIL이라고 하는 어떤 규칙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불합리적인 것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대학 선수로서는 아마추어리즘을 굉장히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되지 않냐 그런 어떤 논란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것이 학생 선수들한테 어떤 권리를 제한한다는 거예요. 선수들이 자기들의 상업활동을 못한다는 어떤 권리를 제약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불공정한 규정이라는 것이죠. 학교와 이 선수 간에 불공정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개선돼야 된다. 그 다음 법률적으로도 학생 선수라고 하는 것이 꼭 아마추어 리즘을 추구해야만 된다는 그런 어떤 법률적인 어떤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한 예를 들어보면은 1972년도에 타이틀 9이라고 하는 어떤 법이 제정됐는데 이것이 남녀 평등법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대학에서도 운동부를 운영할 때 남자팀, 풋볼이나 남자 농구나 이런 것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대학 여자 농구도 함께 운영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남녀가 공정하게 평등하게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스포츠 팀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1972년도에 이런 법이 제정된 이후로 이 NCAN에서 두 번째 변화의 가장 큰 어떤 혁명적인, 혁명이라기보다는 혁신적인 어떤 일이라는 게 이게 NIL, 이름과 이미지와 초상권을 보호해줘야 된다. 선수들이 상업적으로 활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이걸로 인해서 어떤 뭐 장점이 있느냐? 이런 그 NIL 규정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이 수익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기업으로부터 스폰서십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광고에 출연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SNS를 통해서 광고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만큼 학생 선수들로부터 그동안에 어떤 뭐 장학금이나 이걸로 인해 가지고 재정적 부담이 많이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상업적으로 좀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기회가 제공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직접적으로 학교 같은 경우에서도, 아니 기업들에서도 이 학생들 그동안에 뭐 광고,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광고주의 입장에서 보면 뭐 프로 선수를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광고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광고 모델로서 대학 선수들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기업에서는 좋은 기회로 볼 수 있고, 미래의 어떤 그 선수 스타를 갖다가 키울 수 있는 광고주의 역할이 됐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굉장히 좀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 팬들의 입장에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팬들에 대해서 그게 대해서 어떤 솔직히 뭐 후원을 해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기회가 많이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 NIL의 장점은 바로 그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NIL로 지금 아직도 이 20개 주에서 NIL 이 규칙을 20개 주에서만 허용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뭐 이번에도 뭐 테네시 주하고 NCAA하고 아직도 법정에서 허가해 줄 것이냐 말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고,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NCAA라고 하는 이런 그 거대한 조직 안에서의 학생들을 보호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만약에 이것이 NIL이 전 학생들한테 퍼지게 된다 그러면, 전 팀에 퍼진다 그러면 결국엔 우수한 선수를 보유한 학교, 그 다음에 성적이 우수하게 나타내는 그 팀이 있는 학교가 더 혜택을 많이 보게 되고, 그 선수가 결국엔 더 많은 돈을 가져가고 상업적으로 이익을 추구하게 되면 그만큼 학교 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은 오로지 아마추어 리즘에 있어가지고 경기력에서만 차이가 있었는데, 이젠 금전적에서도 이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작용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생 선수들 간의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어요. 과거에 지금 NCAA에서 가장 큰 염려했던 것이 이런 위화감 조성을 없애는 것이고, 공정한 룰을 이해 가지고 대회를 치르고 경기를 치르고 그 성적을 내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학생 선수들 중에서도 그 팀에 있는 선수들 중에서 스타 선수하고 비스타 선수들 간에 어떤 그 상업적으로 활동하는 선수와 그렇지 못한 선수들 간의 위화감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팀워크나 전체적으로 그 스포츠의 이미지나 그 대학의 이미지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과연 그럼 대학 스포츠가 뭐냐? 우리가 대학 스포츠의 정체성이라는 게 뭐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치면서 이게 그럼 거의 프로와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런 어떤 문제점도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 디비전 1에 있는 팀이라든지, 그럼 디비전 2에 있는 다음에 더 앞으로 격차가 많이 벌어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인기 스포츠로서 풋볼과 농구가 많이 더 그게 대한 비중이 많아지듯이 앞으로 더 이렇게 인기 있는 대학, 인기 선수가 있는 그쪽 팀들만 더 앞으로 인기가 있지 않느냐. 그럼 대학이라고 하는 어떤 공정한 룰에 의해서 스포츠 활동을 하고 경쟁을 이루는 데 있어가지고 불공평하지 않느냐고 하는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게 되면, 이건 대세가 어쩔 수 없이 갈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뭐 20개 주에서만 지금 아직 그것이 점진적으로 허락된 관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연도가 올해 2024년, 25년 지나게 될수록 대학 스포츠에 대한 상업화는 더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되면은 그런 그 스포츠 산업의 기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미국 대학 스포츠의 환경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이 좀 더 관심 있게 봐줘야 되지 않느냐. 그럼 과연 우리 대학 스포츠 경우에도 이걸 과연 어떻게 갈 것인지, 물론 우리 대학 스포츠가 굉장히 지금 침체 위기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거치 뭐 미국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도 한번 반면교사를 삼아가지고 한번 스포츠 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우리 대학 스포츠도 좀 같이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고, 그렇게 기업들이나 스포츠 산업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보고, 좀 더 이건 논란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결국엔 좀 더 좀 두고 봐야 될 거라고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